네, 안녕하십니까. 스카 인베스트먼트 용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종목은 고려 아인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된 계기는 이제 2차 전지의 폐배터리라는 산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산업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된 고려아인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산업 레포트를 보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산업 레포트는 2020년도에 증권사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 정도 된 레포트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블로거 분도 그걸 바탕으로 요약을 했는데 잘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읽고 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레포트를 정독을 해보니까 좀 더 와닿고 더 디테일하게 학습을 할 수 있었으니 그걸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좀 요약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폐배터리 산업을 왜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유기용제 폭발성 물질이 있고 유독 물질이 있어서 그냥 폐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사업 처리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마 지원이 들어가고 좀 시스템화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가이드라인이 세세하게 정해지진 않았고, 아마 2차 전기차도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순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되고 뉴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또 이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뭐 반응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즉 전기차가 이제 상용이 되면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고요. 초기 용량 대비 70% 이하로 이제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감소가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보통 7, 8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기존 뭐 통상 뭐 한 15년, 20년 정도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 8년 정도면은 보통 기존 내연기관 수명 대비 한 두 번 정도 교체한다고 보면 되고, 이제 전기차 한 대당 이제 니켈이랑 코발트 그 2차 전지에서 그것만 추출할 시에 그 가치가 뭐 100만 원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간 말소 등록 차량 대수가 130만 대이기 때문에 이 니켈 코발트의 가치만 환산해서 빗대어서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연에 1.4조 원의 시장이 있다고 2020년도 레포트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으니 그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 질수록 배터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는 계속 30년 이후로도 증가할 것 같으니. 그래서 지금 이거 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침투율이 아직 멀었습니다. 뭐 이 나라 노르웨이 빼고는 뭐 거의 10% 미만인데 아직도 지금도 침투율이 한참 먼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이것도 증가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EV 침투율은 계속 레포트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폐배터리에 대해서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입니다. 즉 폐배터리를 완전히 뭐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 분리된 전지를 뭐 ESS 등의 전원으로 다시 활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때 뭐 기존에 팩이 있고 그거를 모듈 그리고 셀로 이렇게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눌수록 이제 사람의 그 맨파워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게 이렇게 나눌수록 해치 난이도도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폐배터리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량이 많이 물량 처리하는데 인건비가 아마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재사용하는 방식은 조금 이제 대량을 처리하는데 좀 단점이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팩 모듈 셀로 뭐 어렵다, 예, 이렇게 하고 뭐 화재 위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입고부터 외관 분석, 뭐 이렇게 출고까지 가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메인은 재활용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재활용에 좀 무게를 중심을 두어서 좀 필요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
폐전지로부터 그 금속을 추출해서 그 금속을 파는 그거 사업을 아마 영위하게 될 것 같은데, 폐전지가 이제 폭발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사전에 방지 전처리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제 처리 과정이 들어가고, 전처리 과정이 있고 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전을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성이나 뭐 비중을 활용해가지고 뭐 선별을 해서 분리막이나 음극재, 양극재 등으로 분류를 하는 전처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황산, 뭐 코발트, 뭐 이게 뭐 MnSO4라는 거를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이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가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이 그 금속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 후처리에서 그 다음에 니켈을 회수하는 과정, 전해 공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그다음에 뭐 리튬 분말 이런 거를 회수하는 후처리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전처리 과정에서도 이제 카펙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 이 전해 공정도 분명히 초반에 그 카펙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여행도 당연히 활용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서 이제 진입하기도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레포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어서 재활용 기술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전지가 오면은 분류를 하고, 이게 뭐 분쇄, 아까쯤에 그 전처리 공정 중에 분쇄가 있었죠. 그게 다 가지고 뭐 2차 전지는 이제 리튬, 코발트 이런 걸 희소 금속을 추출하게 되고, 뭐 중간에 이제 아연이나 구리도 회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전기로에서 다시 스크랩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활용에서도 습식만 이용하는 방식과 건식이랑 습식이랑 믹스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좀 주목해 주시면, 건식과 습식 처리 공정을 믹스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좀 주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리포트를 보고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전처리 공정 후 침출을 통해서 철과 알루미늄 등을 녹여서 금속하는 방식이 습식이고, 건식은 폐 배터리를 재련소에 녹여서 매트와 슬래그를 구분해서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이 건식인데, 이걸 두 개를 믹스를 해서 하는 방식이 벨기에 유미코어사가 지금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설비비가 높습니다. 왜냐면 건식인 재련소가 이제 저련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습식에 건식까지 이제 믹스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카펙스가 높고요. 근데 대신에 건식을 하게 되면은 대용량 처리에 적합을 하다. 예? 한번 이렇게 녹여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나타내고 있는 장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코발트랑 니켈 이 두 개가 메인 추출하는 금속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포트에서는 주요 재활용 업체가 몇 개가 있냐라고 해봤을 때, 뭐 중국의 화유 코발트, 그 다음에 뭐 거란메이, 그 다음에 뭐 국내 성일 하이텍, 벨기에 뭐 유미코어가 지금 뭐 있고, 다 거의 습식인데 유미코어만 건식 재련을 통해서 뭐 코발트 니켈을 회수하고 있다. 공정을 확대하면 되면 대용량 처리 유리하기 때문에 유미코어가 뭐 지금 기술적으로도 규모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좀 선두주자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사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읽어보면 되고,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발표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재련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재련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건식 기술과 습식 기술을 믹스해서 아마 이 기술을 따라갈 것 같으니, 유미코어사의 앞으로의 기술적인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려 아이언의 주주라면요.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코발트 전구체 및 리튬 배터리 양극재를 뭐 추출하고 있다. 그리고 뭐 3사 이제 배터리 셀 업체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고,
촉매 소재 재활용, 그러니까 소재 애초에 소재 관련해 가지고 공급하는 양극재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폐배터리까지 확장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공부가 필요하고 좀 더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미쿠어 관련해서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전망을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이제 NCM 6기 기준 에너지 1기가와트당 뭐 필요한 금속 무게는 230톤 이렇게 몇백 톤씩 다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니켈, 그다음 코발트, 그리고 리튬 순으로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여기 리포트에서는 안내하고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여기서 코발트랑 니켈이 이제 건식 습식에서 이제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코발트랑 니켈 아주 가치가 가격 기준으로도 지금 많이 이제 가치가 되고 있고 해서 배터리가 아무래도 좀 그 마진 측면에서도 많이 남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발트, 니켈, 리튬 추출하고 100%만의 회수를 한다고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각 금속의 가격에 따라서 이거는 플럭추에이션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30만 대 중에서 소유자 101만 대, 100%의 전기차 시장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1.4조 원의 시장이 2030년 정도 예상이 된다. 생각보다 그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게 얼마나 신사업을 한다고 해도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었고 제가 피터케이님 그 방송도 듣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어차피 전기차는 각 나라에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폐기를 하는데 그 폐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수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내서 그걸 폐배터리로 활용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다들 자기 나라에서 폐배터리 하는 그 회사가 있을 것 같을 확률이 크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폐배터리 만약 고려아연이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외로 얼마나 이제 그 사업에 진출을 해서 확장을 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고 시장 규모는 1.4조 원인데 이 파일을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은 얼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요. 그래서 뭐 이따 기타 참고 자료로 정책이 아직 확정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은 정부 정책도 계속 봐야 될 부분이고 아무래도 고려하는 재련소 비즈니스가 있다 유리하다. 그다음에 친환경 기업이어야 된다. 습식 건식 아까 유미코어사가 대용량 적합하다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쓱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엔지니어 TV인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 왜 폐배터리 산업을 해야 되는지라고 했을 때 여기 2040년도인데 그 아까 니켈 그 코발트 그거를 생산만 했을 때 이게 생산하는 커브인데 이게 리뉴얼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재활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금속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2040년 정도면은 그게 역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폐배터리의 활용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금속을 생산하는 재련해서 공급하는 양에 비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해서 나오는 그 금속의 양이 역전하는 순간이 2040년이다. 이게 인지니어 TV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걸 찾아서 한번 봤었고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고래아연이고 지금은 좀 살짝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9조와 몇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본업인 재련업에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3,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도 봐야 되는데 잘 나올 것을 보고 돈 잘 버는 회사고요. 시클리컬 재련업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진 회사고 투자 아이디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꾸준한 시클리컬로 실적이 아무래도 업다운이 있지만은 어쨌든 꾸준하게 숫자가 나오는 재련업을 하고 있는 우수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도 있는 본업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동박 전구체 폐배터리 신사업을 진출을 꾀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에
아무래도 좀 멀티플도 주어지는 부분에서 좀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배 구조는 영풍그룹에서 지금 고려 아이언을 26.9% 플러스 기타 몇몇 분이 또 주요 관계자 몇 프로 해가지고 한 30%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상 정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마 캠코가 그 LG화학이랑 이제 합작사 전구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회사로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건 전구체랑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본업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보고 있냐? 강산업체로부터 정광, 그러니까 원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정광을 받아서 그걸로 광석을 재련을 합니다. 재련을 함으로써 아연, 연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이 은이 또 추가로 딸려 나와서 그거를 이런 그 아연과 연, 금, 은을 이제 다시 이제 판매하는 그런 재련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산업체 정광을 공급받고 광석을 재련해서 금속을 판매한다. 하고 그 판매한 돈을 받고 다시 이 뭐 페이어블이라는 광산업체에 지불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재련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금속 가격을 뭐 밸런싱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그 아연, 연, 금, 은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광산 업체에서 많이 생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정광이라는 것이 공급이 초과하게 되고 그러면 이 재련 수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재련 수수료라는 것은 이 광산 업체가 재련소에 주는 그런 공제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돼서 금속도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다시 금속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감산 다시 그러니까 정광이 감산하게 되니 수요가 커지고 TC 하락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 가격은 이제 이 금속 가격은 그 LM인가 뭐 런던 메탈 뭐 거기의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공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시클리컬 이 LME 아연 가격이랑 아까 그 TC랑 반비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TC가 이 가격을 밸런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막 가격이 튀거나 뭐 하락하거나 뭐 그런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싱을 가지고 그렇게 가격이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본업은.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수익 요소는 프리메탈. 재련사와 광산 기아가 수율 이상으로 더 금속을 회수해내서 발생하면은 그 금속을 더 팔 수 있으니까 재련 기술이 좋을수록 수익이 증가하고요. 아까 그 바이 프로덕트라고 아연이랑 여 말고 금은 동 황산과 같이 부산물을 또 더 추출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장 지배 장거리 등 수순 일정 사유로 그 LME라고 공시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금액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징이 아연이랑 연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네 가지 이 수익 요소 중에 프리메탈 이거랑 프리미엄 수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TC가 하락을 하고 아연 연 제품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 프리메탈 프리미엄 수익이 감소하지만 TC가 증가를 한다.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불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바이 프로덕트에서 금, 은이 좀 생산이 되니까 뭐 해증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고려 아연은 좀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는 그런 레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검색해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러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인데 아연 91%, 연 34%, 금은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76%, 15% 이렇게 아주 큰 이 재련업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사업 보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기본적인 특징 말씀드리면 매출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판관 비율은 낮고 그러니까 그 원자재 그 수입을 하고 그 비중이 굉장히 커서
그 금속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시클리컬 재련업을 한다고 보면 되고,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결국 영업이익액은 계속 크게 막 튀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TC가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뭐 하락을 했다라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게 메인입니다. 이제 신사업의 동박 전고체 폐배터리가 있는데, 저는 왜 2차전지 섹터를 좀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왜 자꾸 이게가 리레이팅 되냐라고 봤더니, 전기차랑 ESS 배터리 수급 전망을 제가 이거 이제 어떤 블로거 분의 그 글을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따왔는데, 이게 파란색이 수요고 이 주황색이 공급입니다. 이게 기가와트라고 했으니까 배터리의 그 카파 용량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계속 30년까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배터리가. 그러니까 더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공급을 못 하고 있으니 계속 증설을 해도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계속 증설을 해도. 그래서 지금 이 전망을 보고 2차전지 섹터에 속하면은 계속 리레이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 부족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리레이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세계 신사업 중에 하나인 동박입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에 황산 니켈이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황산 니켈 생산업체 켄코에 이어서 동박업체인 KGM이라는 그런 100% 출자를 해서 KGM이라는 회사를 일단 설립을 한다고 이제 공표를 했고요. 이거는 이따가 전고체 할 때 설명을 드리겠고, 켄콜은 LG화학이랑 합작사이고 3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반면에 이 동박 사업을 하려는 이 KGM이라는 전해 동박 제조업체는 고려아연 100% 출자 기업입니다. 울산에 아마 울산 재련소 부근에 공장 신축해서 내년부터 한 1만 3천 톤 정도 전해 동박 생산할 수 있는 카파를 가진 공장을 준공을 할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박이 뭐냐라고 했더니 응급제로 사용되는 흑연 등 응급 활물질과 바인더, 도전제 등 응급제용 혼합물의 집전체다. 그 동박의 종류는 아변 동박과 전해 동박이 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아변 동박에 비해 전해 동박이 2차전지 응급 집전체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 단가가 더 싸고 얇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해 동박의 제품 품질은 얼마나 더 넓고 길게 얇게 만들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지가 그게 핵심 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동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분 헤라프님이 SKC를 거의 완전 파헤치듯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전반적인 기초 상식을 좀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동박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전기차 원가 구조 중 대부분의 배터리가 원가가 크다. 배터리 원가 비중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의 비중이 크다. 근데 이때 배터리 셀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순으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고, 양극재를 생산하는 소재 업체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근데 분리막이랑 음극재도 비슷한 비중이지만 30년 이후에 뭐 전고체 배터리가 이용될 예정이라는 이슈도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고 3년은 더 이후에 이룰 수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 뭐냐 NCM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기 배터리 이슈가. 그래서 음극재가 중요하다. 그 분리막에 비해서 음극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음극 부분에서 동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봤더니 전류를 흐르게 하고 장극의 형상을 유지하는 지지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동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음극재에서 동박 보시면, 그래서 음극 부분을 동박을 씌워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서 형상을 유지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산업에 함께 당연히 이제 공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급 부족이 많이 부족하다. 배터리형 동박 글로벌 수요 전망이 앞으로 성장률이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4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게 지금 파란색이 수요인데 이 회색이 공급입니다. 보면은 2022년도부터 공급이 계속 부족해요. 예, 파란색 수요가 더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부터 동박 공급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동박 업체가 뭐 앞으로 계속 주가가 멀티플을 높게 받는 이유가 이런 거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SKC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뭐 동박업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도 있지만은 참고해 보면 25년까지 25만 톤의 카파로 우리나라 마켓쉐어의 35%를 뭐 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고려아연은 아까 1.3만 톤이었죠. 상대적으로 좀 양은 SKC랑 비빌 만한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보면서 LG화학이랑 이제 뭐 합작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니치 마켓을 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 레포트를 좀 언급을 해보면은 지금 1.3만 톤을 20년도에 완료하지만 앞으로 뭐 5만 톤 이상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래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고체고, 아까 그 뭐죠? K잼 말고 그 캠코 이게 전고체인데 이게 무슨 회사냐 봤더니, 전고체가 배터리 원가의 40% 전고체, 40%가 전고체인데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순도 니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순도 니켈을 활용해서 황산 니켈을 만들고 그 황산 니켈로 전고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캠코라고 35% 출자 회사, 그거는 황산 니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 원재료가 고순도 니켈이 필요하겠죠. 99.8%. 이 유럽에서 이게 많이 공급이 된다고 막 뉴스에도 나왔어요. 고려아연 부회장님이 유럽 광산업체 컨택해서 출장 간다. 부회장님이 출장해서 갈 정도면은 상당히 경영진 측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최근에 그 뭐죠? 채용공고, 경력직 채용공고도 올라온 거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구체랑 황산, 코발트, 수산화, 리튬을 1대1로 섞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산 니켈이 결국에는 양극재 생산하는데 필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켈, 황산 니켈, 전구체 생산해서 전구체랑 황산, 코발트랑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코발트랑 리튬은 아까 그 폐배터리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업이 아니라 보니까 이건 좀 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순도 니켈을 안전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이 회사가 해야 될 숙제이고요. 그래서 그 캠코 전고체 생산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거 요약한 내용입니다. 울산 옆에 생산을 할 예정이고, 이게 왜 또 LG화학이 왜 했냐, 고려아연이랑 LG화학이 지금 그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재를 받는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만 거의 의존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듀얼 벤더, 좀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마 지금 고려아연이랑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국이 좀 물류라든지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해서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공고를 받고 싶어서 같이 합작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뉴스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너네 촬영 기술 좋으니까 같이 하자. 그래? 그럼 전고체 생산해 줄 테니까 폐배터리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게 관련된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 폐배터리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봤더니, 유미코어사가 어떤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가 봤더니 뭐 스크랩을 투입을 해서 금은동, 니켈, 희소 금속을 추출을 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식과 습식을 혼합하는 공정이 대용량의 처리에 용이하다. 하지만 카펙스가 커서 자본에 갇힌 기업이 유리하다. 딱 봤더니 딱 고려아연이랑 거의 특징이 비슷해가지고, 폐배터리 사업 쪽에서는 고려아연이 작정하고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꽤 비중이 있을 만큼 마켓쉐어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폐배터리 공부를 하면서 고려아연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박이나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 신사업에 대한 앞으로 그 가치를 얼만큼 줘야 될까라고 그냥 제가 판단한 건데 레포트를 참고해서 이제 도출한 거고 1.3만 톤의 생산할 예정인데 향후에 5만 톤까지 추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시에 2.5만 ton이라고 가정했을 시에 보니까 1.3만 톤은 매출액 2천억, 영업이익 200에서 400억, 2.5만 톤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해서 멀티플 저는 20배 정도 네, 소재 업체 그 멀티플 가정했을 시에 8천억에서 1조 6천억. 전고체 같은 경우에도 26년도 5만 톤을 가정했을 시에 1만 톤에 이 정도 영업이익이 있으니 곱하기 5를 했을 때 300억, 20배 하면 6천억. 폐배터리도 1.4조 원에 점유율 10%, 영업이익률 20% 했을 때 300억, 20배 6천억, 합계 3조 원. 그냥 걘 또 때린 거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참고치만 생각하시면 되고 얼만큼 오를지도 모르고 얼만큼의 앞으로 생산할지도 아직 그 베이직 디자인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지금 폐배터리랑 이제 신사업 관련해가지고 고려하는 종목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자료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블로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라프님이랑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 이분 기업 공간 이분 현명한 직장인님 이분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분 이 문스랜드 이 세 분의 자료를 많이 도움을 받았고 시간 되실 때 주주라면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